안녕하십니까, 소 대표입니다. 저희가 ETF 계좌를 통해서, 즉 ETF 연금 계좌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시리즈로 지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사실 연말정산을 준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자산을 사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결정장애가 올 때 우선은 쉽게 파킹할 수 있는 ETF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뭐 안전자산, 은행 예금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저희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예금을 보통 두게 되면 은행에 예금을 두는 이유는 안전하게 내 현금,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다 두는데요. 만약에 은행이 발행하는 그 CD, 즉 이제 양도 예금 증서라고 부르는 이제 일종의 거의 예금하고 유사한 형태의 자산에다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이 ETF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보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더 주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올해 202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1년 기준으로는 약 한 3.6%, 연초 이후에서는 3.2% 정도 사실 이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일종의 이자 인셈인 거죠. 그러니까 즉 코덱스 브랜드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CD 금리인데 액티브입니다. 즉 CD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에다 돈을 넣어두는 건데 액티브하게 조금 움직여준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는데요. 다른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채권형 ETF는 거의 90% 이상 벤치마크 지수, 그러니까 기초 지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CD 금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어진 수익률을 뭐 100% 쫓아가지는 않지만 거의 90% 이상 쫓아가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는 이런 CD금리 액티브 같은 경우는 거의 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성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CD금리 자체에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D금리를 복제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D금리를 이제 쫓아가는 그런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런 수익률 패턴을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비용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보장해주는 수준이다 보니까 운용 보수는 0.02%, 즉 EBP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긴 하지만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배당 소득세, 그러니까 ETF에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마치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배당을 받는 것처럼 이게 소득 세율을 매기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자산들을 이제 투자했을 때랑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5,500만 원 정도를 넘어가는 이제 급여 소득자 입장에서는 공제 효과가 어떤가? 이제 다른 자산과 거의 똑같다. 즉 118.8만 원 정도 12월 달에 우리가 챙길 수 있다. 이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금저축계좌에 한 600만 원, 그리고 IRP기에 300만 원 넣었을 때 가정을 저희가 채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 저희가 전체로 쓸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라는 것이 9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대 해지가 가능하거나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우선적으로 600만 원을 납입하고 해지가 거의 어려운 IRP 계좌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후 혹시나 사실 연금 깨면 안 되지만 연금을 깨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저축계좌에서 먼저 액션을 해볼 수 있다. 즉 여기서 뭐 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걸 담보를 해서 뭐 대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선 저희는 연금저축계좌에 일반적으로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돈을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고 이 600만 원 먼저 넣었을 때 약 13.2%, 즉 소득세율 12%에 그거에 이제 10분의 1 해당되는 1.1을 더한 13.2%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 세금 환급 효과가 있다. 79만 원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에 해당되는 IRP에서는 약 39.6만 원, 즉 한 4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정도를 이제 머리에 넣어 두신다고 한다면 내가 연말에 이런 투자소득공제를 통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만 활용해도 약 한 118.8만 원 정도 되는구나 정도로 계산해 두시면 아마 연말정산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소득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예상해 볼 수 있는 소득은요, 투자 효과, 즉 연초 대비해서 11월 달까지는 약 3.2% 정도의 저희가 사실 CD금리 이자를 받고 있는 셈이고요. 세금 효과가 아까 세율에 해당되는 13.2%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게 되면 16.4%, 즉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 세금 효과와 연간 이자 소득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12월 달에는 뭐 상당히 좋아 보이는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투입 대비해서 산출이 좋다. 즉,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뭐 15% 이상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실 자산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지만 13% 정도 저희가 이런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사실 놓치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1월 달만 돼도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자산을 투자할지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은행 예금보다 오히려 더 이자를 조금 추가적으로 주면서도 은행의 안정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투자 대상이다. 그것도 ETF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연금 계좌 내에서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자산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쉽게 매도하고 그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연금 계좌의 시드머니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투자와 세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요약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900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달에 50만 원까지 넣어서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아까 저희가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퇴직연금계좌만 이제 활용하게 되면 75만 원까지 넣게 되는데 조금 더 유연성이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50만 원을 먼저 넣고 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계좌로는 한 25만 원씩 넣다. 라고 하게 되면 총 합쳐서 월별로 한 75만원씩 부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CD금리 즉 거의 뭐 은행 예금과 같은 이 CD금리에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월별로 75만원씩 내가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연간으로 900만원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기 후에 만약에 내가 연금 계좌에 이것들이 없고 만약에 이게 ISA 계좌에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3년 만기가 되고 나서 만약에 이체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300만 원까지 또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놓치지 않고 내가 꼭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IS 계좌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만기가 될 때 만약에 이 계좌로 또 이동을 시켜주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일어나는구나. 즉 해마다 꼭 해야 될 일은 이 두 계좌를 통해서 900만 원까지 넣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월별로 꼭 지켜서 넣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75만 원씩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안분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들을 쭉 지켜왔다. 그런데 내가 ISA를 통해서 투자하는 금액도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CD금리 액티브, 코덱스 CD금리 액티브와 같은 이런 안전자산을 통해서도 ISA에서도 투자해서 소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비과세를 받은 걸 그대로 통으로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소득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꼭 보너스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이 CD금리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연초부터 11월까지 3.2%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대충 3.6% 정도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금 효과를 감안하게 된다고 한다면 16.4%고요. 추가적으로 한 달 동안에 이자가 조금 더 붙을 때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3.2가 아니라 3.4가 아니라 3.6까지 이제 이자가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보다 조금 더 이자가 더 쌓일 수 있겠구나. 16.5나 16.6 정도 되는 연말 수익률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내가 투자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단 돈을 넣기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일단 이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자산군들을 대표적인 자산군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좋아 보이는 혹은 꼭 필요한 대표 자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표였습니다.